방산업계에 좋은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국산 유도 무기로서는 처음으로 소형 유도 로켓 비궁의 미국 수출길이 열린 것입니다. 비궁은 2.75인치 유도 로켓인데요. 이번에 아는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에서 미국 평가단으로부터 완벽하다는 찬사를 받으며 FCT 해외 비교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해 미국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군사력 1위에 지난 5년간 세계 무기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 수출할 수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일 텐데요. FCT는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동맹국의 기술과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평가 프로그램으로 수입을 고려하는 무기를 대상으로만 실시됩니다.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인 셈입니다. 미국이 비궁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이란 근해 호르무즈 해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미 해군은 하푼 같은 대함 미사일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면서 작은 적은 SM-2 같은 대공 미사일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냉전이 종식되고 정규전보다는 게릴라전에 맞서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히트앤런 전술을 펼치는 적의 작은 함정에 대항할 무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2000년 예멘에 정박 중이던 미 구축함의 승무원이 적 소형보트의 자살 공격에 17명이 전사하면서 이 같은 필요성이 더욱 강해졌는데요. 미국은 2015년에 이란과 체결한 핵협정을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하고 사우디 등 순위파 6개국이 참여하는 중동 전략 동맹을 추진하면서 이란과의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한국도 미국의 강력한 파병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자국 선박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청해 부대를 파견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군에는 들어가지 않고 독자적인 형태로 파견했습니다. 우리로서는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만족시키면서 이란과의 교류를 지속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한국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맺은 적국의 바운더리에 들어가고 그러한 나라가 어떠한 형태로든 파병해 오는 것은 달갑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자국군을 공격할 소형 로켓이 한국산이라는 점도 매우 껄끄러울 텐데요. 답보하던 양국 관계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한국이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의료품과 방역 장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10일 기준 이란에서는 1972명이 확진되었고 122명이 사망했으며 교도소에서도 폭동이 일어나 30명이 사망했습니다. IMF에 신청한 긴급 자금도 미국의 방해로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이란은 미국의 제재 하에 있지만 인도적 지원은 가능하기 때문에 ODA 공적 개발을 통해 우리 정부가 200만 달러 규모의 의료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란으로서는 가뭄의 단비 같은 상황인데요. 한국이 앞서 이란을 지원한 국가에 대한 실망이 이미 세계의 소문이 자자한 한국산 의료품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인 것입니다. 앞서 이란을 지원한 국가란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란에 마스크와 진단키트를 지원하고 의료진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다만 중국에서도 가짜 한국산 마스크 등 가품이 유통되어 문제가 되고 있고 중국산 키트는 오진율이 매우 높아 이를 받은 여러 나라들이 골치 아픈 상황이라 전해집니다. 중국의 지원을 받은 여러 유럽 국가들이 앓는 소리를 내는 가운데 이란 보건부 장관도 중국이 세계를 향하여 심한 농담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의 통계는 확진자, 사망자를 은폐하고 있고 중국 의료진이 코로나19는 A형 독감보다 약하고 사망률이 낮을 것이라 한 것이 오히려 이란의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정치와 과학을 섞어서는 안 된다는 발언까지 했는데요. 한국과 같이 확진자 커브를 평평하게 만들었다고 여겨온 중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란 주재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전체 물자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1차분 20만 달러치가 6일 현지에 도착해 이슬람권 국제 적십자인 적신월사에 전달되었습니다. SNS에서는 감동한 이란인들이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친절한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국이나 영국과 달리 한국은 역사를 통틀어 인류애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작년 대홍수 기간 한국 대사관은 침수 지역을 구호하는 데에 가장 활발한 대사관 중 하나였으며 사람들에게 대피소와 음식을 제공했고 작은 원조까지 해주었습니다. 서울에는 테헤란로가 있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니? 테헤란에도 서울로가 있어. 한국을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제 눈이 행복의 눈물로 넘칩니다. 인류애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란은 당신의 호의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과 관대한 국민들에게 신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이란 외에도 한국의 도움을 구하며 굳게 닫혔던 문을 특별히 열어준 나라가 있습니다. 이란과는 적대 관계에 있는 쿠웨이트인데요.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쿠웨이트가 한국 기업인의 입국을 특별히 허가했다고 합니다. 외국 기업인의 입국을 허가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요. 한국산 진단키트 40만 회분을 공급받기로 한 것이 쿠웨이트의 마음을 돌린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1일 우리 교민 225명을 태운 쿠웨이트 항공 특별 전세기가 인천공항에 들어오면 다음날 같은 비행기편으로 현대건설 등 기업 관계자들이 쿠웨이트로 가게 됩니다. 알주르 정유공장 신설건과 지난 2016년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 한국가스공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한 알주르 LNG 터미널의 시운전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동은 크게 사우디를 중심으로 하는 수니파와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시아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마호메트 사후 선거로 지도자를 뽑자는 수니파와 마호메트의 혈통에서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는 시아파로 분열되어 있는데 수니파가 마호메트의 외손자를 살해하면서 종파 간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주로 사우디와 이란의 주변 국가들에서 대리전을 치르는 양상이 전개되어 왔는데요. 코로나 사태를 맞아 한국은 이란과 수니파 국가인 쿠웨이트 그리고 전쟁을 원치 않는다면서 중립적인 입장을 보여온 아랍에미리트까지 지원하면서 피비린내 나는 중동 땅에서 정치, 종교, 군사 문제를 뛰어넘어 진정한 인류애를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이 같은 한국의 정신은 한국의 미래에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와트맨이었습니다.